자, 여러분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걸 다 지워버렸구나. 25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5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이 실지 양도가액이고 어떤 게 실지 취득한 가액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또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아까 이거 다 지워버렸네. 가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요 기타 필요경비 합한금액을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자,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실지 이번에 파는 가액, 이것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라는 것은 매입가액, 내가 그 산 가격,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자세히 배워나갈 것이고요.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그럴 때는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이 자산을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받았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비용. 보세요.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자본적 지출액, 보유하면서 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비용, 이거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팔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양가로 4번 보시니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다 매출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요거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서 뭘 배워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5번 봅니다. 필요경비요. 한쪽 가르친 1번.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요. 쭉 밑줄입니다. 해당 실지 취득한 가격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수치 보관.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라든가 이런 어떤 서류를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지만 자, 우리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라든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은 자, 요것들은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알고 있는지 작년 시험에 물어봤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거기 바탕 박스에 나와 있죠. 그럴 때 이 1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그러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매입가액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탕색 박스에 현재가 차린 차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3, 4월 달에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보고 갑니다. 251페이지.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어떤 게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냐? 매입가액에다가 내가 산 가격에다가 자,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런데 예, 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 같은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바탕색 박스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 그 다음에 B번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하여튼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그 동그라미 B번에 해당하는 일체 건축하면 들어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 같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에 관한 쟁소민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취득하는데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저 옆에다가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같은 거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요. 거래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균등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자 너한테. 자 그럴 때 대금이 2억인데 이걸 3년 동안 균등 분할 지급해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하니까 이자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때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요. 단 또 계속 밑줄입니다.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여러분 그래서 집 살 때 여러분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돈들이 많으셔가지고 강명 사시는 분들은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자기 돈들 그냥 현금 탁탁 주고 집 사셨구만. 예? 대출도 하나 없이.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제가 집 살 때 그래서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뭐 그런 말 할 말 없고. 자 근데 어떻게간에 여러분들 집 살 때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서 쭉 나와요. 자세하게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할 건데 아직은 이제 자세하게는 공부 안 할 거예요. 기업 같은 것만 한번 볼게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부당해산물이 특례 나오는데 나중에 보고요.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3, 4월, 5, 6월에 걸쳐서 차차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요. 25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거고요. 252페이지 한쪽 가를 쓴 2번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수여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원비를 말합니다. 살짝 쭉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 나중에 볼 거고요. 리을번 한번 보세요. 리을번.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등
자,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는데 양도자산의 변경,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이런 비용들,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줄여,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액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거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253페이지 보충 내용을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보충 내용 봅니다. 현상유지, 그 자산의 현상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요.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전구 교체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 내 자산의 가치가 보유하는 동안에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고 이건 현상 유지 비용이니까 수익적 지출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실제로. 도장 비용이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페인트 칠하면요. 외벽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쌈박하게 보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얹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하게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방수 비용.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처음에 청문회 꿈을 안고 아파트 문을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자, 그건 문제지, 큰 문제지. 상가를 내가 분양받아서 쫙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상가 건물에서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이 새. 그러니까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구 처음에 불이 쫙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전등을 탁 켰더니 전등이 쫙 들어왔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쫙 들어왔잖아요. 깜빡깜빡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그러면 김 빡세고 당장 그 건설회사 당장 항의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쫙 들어왔는데 나중에 깜빡깜빡해지잖아, 오래되면. 그러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예규에 보면 단독주택인데 담의 일부가 태풍 때문에 아니면 홍수로 비가 와가지고 담의 일부가 무너졌어. 담의 일부를 보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이지. 원래 멀쩡했는데 무너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유지 비용입니다.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험에 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도 직접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담의 비용을 말한다 밑줄이고 어떤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다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대충 한번 이제 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할 때,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니은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매각 자산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토지개발 채권 매입하고 나서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팝니다. 이거를 자,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바로 하자마자 바로 팔게 되는데 그러면 자,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속칭 완강 비용이 발생하죠. 이걸 채권 매각 사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사손 요거 양도 비용에 포함합니다. 가로 안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 이제 이거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시험에서 올해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차차 배워나갈 것이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이런 것들이, 자, 취득가액이 어떤 거고 매입가액에다가 뭐 이런 것들 등등, 취득 관련 조세 공과금,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같은 건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라든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등.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간 비용인데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근데 여기에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같은 방수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소개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같은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등등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3, 4, 5, 6에 걸쳐서 배워나가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한쪽 가르친 3번을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계 방법.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추계 방법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이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 감, 환, 기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은 이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계산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예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0.3%, 1,000분의 3이니까 적용하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오늘은 자, 어떤 얘기인지만 한번 보고 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이 확인될 때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자,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여러분 불분명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보세요.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얘네들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산별로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요것을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오늘 봅니다. 토지 건물 같으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1,000분의 3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했더니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2억 원이었다. 예를 들자면 취득가액 불분명해서 매매 사례가액 구했더니,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어떤 토지나 건물이었는데 기준시가가 1억이었다.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매매사가액 얼마? 2억. 이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300. 2억 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양도가액이 만약에 3억 원이었다 그러면, 자, 3억에서 2억 300만 원 빼서 양도차익은 얼마가 된다? 9,7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이런 걸 적용했을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 이런 거고. 자, 이제 어떻게 공제하는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3, 7, 1 하면서 이제 공제율도 외우고 자세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지 구조만 한번 눈으로 보고 이렇게 구조를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된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고, 그죠? 근데 취득가액이 불문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어떻게 공제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그래서 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당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 3% 이런 식으로 공제한 금액을 이제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 이런 거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헷갈립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들어가지고 요게 돼야 돼요. 아직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양도책 계산을 한다는 것만 보십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오늘은 우리 기본서 1, 2월 과정에서는 요거만이라도 기억해요. 오늘 잘 모르겠으면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거 하고,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이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또 양도책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양도자 영수증의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 실지거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일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결정한다. 그럴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에서 환상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기억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 계산하는데 그럴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한다더라.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 자, 254페이지 이제 여러분요. 쭉 내려와서요. 양가력분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액 계산 같은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254페이지 하단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포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제 갑, 필, 차 구했어요. 양도책에서 차, 장, 장기 포유 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포유 특별 공제입니다. 의의는 여러분요. 의의는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소개해드렸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장기 보유공제란 물적 공제로서 장기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단기 보유 양도예산보다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과세할 때 우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다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양도수익이 일시에 실현됨으로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그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해서 과중한 세부담을 이유로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 방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합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이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차장,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공제 취지는 자 우리가 거기 나와 있지만 이걸 바꿔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낮고 이건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공제 취지.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보세요. 어떤 자산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요. 이건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요. 자 보세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세금 귀속 부분을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제가 지난번에 양도미 취득 시기 하면서 살짝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유하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데 보세요. 보유기간이 짧을 때보다 보유기간이 길게 되면 이 결집욕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결집 효과라고 해요. 장기 보유자일수록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는 결집 효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단기 보유자보다 결집 효과 때문에.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양도를 기피하는 것을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장기 보유하다 보면 실질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명목 소득만 대다시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문 과정에서도 한번 제가 물어봤었는데 25년 전에 브라보콘 있잖아요. 콘. 그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중구난방인데 뭐 150원, 200원, 250원 중구난방인데 대체적으로 150원인가 뭐 했다고 하는 의견이 통솔적견이더라고요.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500원, 1,300원, 1,000원. 어떤 분은 성질내면서 아니야, 우리 마트에서 내가 지난주에 500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중구난방이지만 대체적으로 권장 소비자가가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응? 한 10배 뛰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25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땅을 사가지고 이번에 평당 20만 원 가격대의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는데 세금은 그동안 꼬박꼬박 낸 거 생각하면 망한 거죠, 이 사람? 그렇잖아요.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 취지만 한 번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취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건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가로도 다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주택이 있는데요. 자, 종전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데, 이 종전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그러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이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겠죠? 다 때려부시고, 자, 때려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조합원 입주권이.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팔 때 다른 조합원, 원 조합원으로부터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그 조합원 입주권을 원조원 입주권이 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해요. 장용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정해 주는 것 이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해주고 싶은 건데요.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주택은 다 때려부시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얘를 장기 보유특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자, 다시요. 장기 보유특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항상 장기 보유특공제 문제 풀 때는 얘 3년 보유했는지를 꼭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적용 배제되는 경우도 또 하나하나 다 비추릅니다. 올해 시험에 장기 보유특공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공제 대상인 거 아닌 걸 포함해서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양도했을 때 인정해 줍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이요.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죠. 또 동그라미 3번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및 토지 건물은 안 해주고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토지 건물.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또 4번, 5번, 6번, 7번이 올해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요. 여러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장기 보유 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만 1세대 2주택자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주택처럼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 등은 물론 제외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요. 동그라미 6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든가 또 동그라미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 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수합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어떻든 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좌우지간 100주택자도 장기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 어딘지는 우리 앞에서도 비과세할 때 자세히 봤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보시고 공제액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장기 보유 통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장기 보유 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요. 가필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가로도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객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그랬어요. 제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통제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 종전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 통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다. 그럼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또 보고 이제 들으면 그 너미 거 같았던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56페이지를 봅니다. 어떻게 보유기한별로 공제하느냐? 256페이지 봅니다. 보유현에 따라서 공제율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 같은 거 일반적으로 양도했을 때 나머지는 하여튼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일반적인 경우에다가 여러분이 제목 일반적인 경우에다가 돼지꼬리 땡녀에서 보유연수에 공제를 3%씩 공제합니다. 보유연수에 3%씩이요. 근데 처음에 3년 이상 산업 미만 여기는 양도 차익에 10%로 돼 있잖아요.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부터? 10%. 양도 차익이 1억이면 1억에 10%니까 얼마? 1,0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 여기부터는 이제 3, 4, 12. 예.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해서 일반적으로는 저 토지 건물 또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들은 양도 차익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양도 차익이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에 따르면 양도 차익 몇 프로 줘야 돼?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자, 우리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3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년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대표적인 예로 고가주택. 실지 거래가액, 실지 판가격이 기준시가 아니라 실지 판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비용제를 왕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보유연수에 얘는 8%씩이요. 1세대 1주택 돼 있죠? 그러면 고가주택 거기 걔는 돼지고기 땡냐 해서 얘는 보유연수에다가 또 이제 글자를 또 줄여놨더니 또 뭔가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유연수요.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3%고 얘는 보유연수에다가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요? 8%씩 공제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8%씩. 내년에는 또 바뀌어요. 올해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거 또 바뀝니다. 공제율이. 양도세 과세를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양도차익에다가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4, 31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만 이렇게 왕창 해줍니다. 보충 내용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가로 5번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는 그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나머지 예외적인 것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가로 6번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 줍니다. 양도 자산별로 각각. 토지는 토지, 건물,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주고요.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양도 소득 금액 구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기과잖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해? 과세표준 구합니다. 소기과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부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시고. 자, 장기 보유통제 그러면 지금 본 거 이거예요. 장기 보유통제는 가필,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차장, 장기 보유통제인데 장기 보유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데 장기 보유통제는 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해주는 거지 국외 소지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장기보유자는 반드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의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러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보유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보유자 받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장기보유자 받을 수 없고 항상 3년 이상 보유한지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상이 아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장기보유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경우 자, 장기보유자 공제해 줄 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별 공제율 몇 프로씩? 8%씩 고가주택은. 그래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해주고 나머지 1세대 1주택이 아닌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나머지 애들은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하는데 다만 양도차익에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차익 몇 프로부터? 1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3%씩 해가지고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예? 10에서 30%. 요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가로 안에 2년 6개월 보유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OX요. OX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원래 장기보유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년 6개월 보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보유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무조건 몇 년 보여야 돼? 3년. 됐습니다. 257페이지 양도소 기본공제 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에서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 의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데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과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 인적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것과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을 구했더니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기본공제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별로 250만 원 공제.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야? 빵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적어도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을 넘어야지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것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는 아니면 보유원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도 요하지 않고 알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원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 보유등재는 아까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절 봅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양도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만약에 등기가 됐는데 등기를 요하는 재산 등기됐다고 돼 있는데 기본공제 안 해준다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국외소재자산도 돼요. 장기공제는 국외자산 안 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자산 종류, 부경 관계없이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그러면서 요거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법입니다. 양도소득 있는 고조에 대해서 다음에 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별 돼 있죠? 거기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자산별 X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공제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별로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을 말하느냐 이 소득이 이쪽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니까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소득별로 기본공제 각각 연 250만 원의 소득별은 이 양도소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득금액별로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각각. 자, 그러면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별, 소득을 구별하느냐? 자, 봅니다. 양가로 3번 공제액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하고 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요. 또 파생상품 자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은 연도에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자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았습니다. 최대 기본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750만 원. 부동산 등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니까 최대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등기는 다 됐습니다.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고 건물을 또 같은 연도에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를 갑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토지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잖아요. 그자 그러면 좀 이따 나오지만 이제 순차공제예요. 양도한 순서대로. 여기서 200공제 받았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이니까 건물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자, 을이라는 사람이 또 양도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자 건물을 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만?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금액인 가필차당 소,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소득금액 200이면 자 양소득 기본공제도 200만 원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봅니다. 마지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어떤 사람이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400만 원, 또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에? 얼마? 둘이는 지금 거의 부정만 하고 지금 멍신 강림한 것 같아 지금. 구름산 위로 여기 광명시에 구름산 있죠? 광명동굴 있잖아요. 구름산을 지나가지고 광명동굴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얼마? 아니구나. 딴 생각 안 했구나. 골똘히 생각하느라 그러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 주식과 얘들 자 나머지 소득금액은 구별하잖아요. 주식에서 기본공제 또 받을 수 있는데 얼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니까 토지는 여기서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의 기타 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에서 250. 자 기본공제 국내에서 한번 양도하면 최대 7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 방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쭉 밑줄입니다.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줍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자 동그라미 2번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양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밑줄이요. 여기에 뭐 어떤 출판사, 어떤 회사, 타사, 어떤 교재를 보면 비거주가 양도할 때는 양도소 기본공제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서술이 되어 있고 전국모의고사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내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출제해가지고 또 그렇게 출제해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꼭 그 질문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또 보면 우리 거 보는 거 우리 거 내가 알려준 요것만 봐도 되는데 꼭 다른 것 세법 같은 것을 굳이 다른 타사 전국모의사까지 막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질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떤 회사에서 자, 어떤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꼭 그 양반은 그거를 왜 아직까지도 계속 그걸 문제를 출제하는지 미치겠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요 법령에 보면요 자 우리가 법령에 보면 소득세법을 보면 거주가 양도했을 때 규정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거주가 양도했을 때 규정을 딱 해놓고 비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몇 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쫙 나와요. 자 양도소 기본공제는 예규도 또 확실하게 예규에도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거주 양도하더라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아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비거주 양도할 때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내 국외재산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고요. 밑줄입니다. 국내 재산과 국외재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임 150만 원 공제합니다. 근데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요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개정세법이라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국외상품 등의 양도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금액 합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양도하고 국외에서도 양도했으면 파생상품은 그냥 합쳐가지고 얼마만? 250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내 자산, 토지, 주식, 파생 다 팔았으면 750. 국외에서 부동산, 주식, 그러면 여기서 얼마? 그러면 여기서 얼마? 500. 자,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국내 재산과 합쳐서 250만 원 해주니까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국내 국외 재산 전부 다 양도했을 때는 얼마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적어드릴 건데 오늘 말로 하고 여기서 750 국내에서 국외에서 저 최대 얼마? 500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1250만 원만 최대 공제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건데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충에 장기부등재와 기봉재 비교 여러분이 보시고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독립한 문제로는 우리 세법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개정 내용들이 있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율을 올해 29회 시험 역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세율 잘 봐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세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